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조선판 뮬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사실 뮬란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여성 영웅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한국 고전소설의 정수라고 불리는 홍계월 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들어도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적인 감각을 담고 있어서 꼭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18세기 조선시대로 돌아가 우리 주인공 홍계월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명나라 시절 홍무라는 선비와 그의 부인 양씨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꿈속에서 선녀를 만나는 태몽을 꾸고 귀한 딸을 얻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주인공 계월입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계월이 겨우 5살 되던 해에 장사랑의 난이라는 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른 계월의 가족은 도적대를 만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린 계월은 홀로 강물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죠. 하지만 주인공이 여기서 죽을 리 없겠죠? 다행히 지나가던 여공이라는 선비가 강물에 떠내려오던 계월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공은 계월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시키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여자의 몸으로는 큰일을 하기 어려우니 계월의 이름을 홍평국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꾸고 남장을 시켜 키우기로 한 거죠. 그렇게 계월은 보국과 형제처럼 지내며 무예와 학문을 닦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함께 공부하는 보국이 계월의 실력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월은 천재성을 보여주며 스승인 곽도사와 여공을 매번 놀라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날이 되었고 계월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합니다. 반면 보국은 계월보다 한 단계 낮은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미묘한 상하 관계가 시작됩니다. 계월은 대원수가 되고 보국은 그 밑에 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갑니다. 당시 서달이라는 반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계월은 신들린 전략과 무용으로 적들을 쓸어버리며 명나라의 구세주로 떠오릅니다. 보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계월이 나타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뭐하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며 구해주는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남장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계월이 큰 병에 걸려 의의가 진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만 거예요. 황제를 속였으니 큰일 날 일이지만 계월은 당당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부모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죄를 벌하시되 나라를 향한 제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황제 역시 계월의 능력이 너무 아까웠던 터라 그녀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오랜 전우이자 라이벌이었던 보국과 계월을 결혼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정한 재미가 시작됩니다. 현대의 로맨틱 코미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갈등이 폭발하거든요. 보국은 그동안 형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리고 자신보다 항상 뛰어났던 홍평국이 여자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계월을 무시하고 애첩인 영춘과만 시간을 보내며 계월을 외롭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 계월이가 누굽니까? 참지 않죠. 계월은 보국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자 군법을 집행하듯 집안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심지어 보국이 총애하던 영춘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자 감히 상관에게 대드느냐 하며 단칼에 처단해버리는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보국은 겁에 질려 아버지 여공에게 일러바치지만 여공조차 네 실력이 계월이보다 못한데 어쩌겠느냐, 네가 참으라 라며 계월의 편을 들어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가 죽어 쩔쩔매는 이 모습은 당시 부장적인 사회상에 대한 아주 통쾌한 풍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국가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명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보국이 먼저 출전하지만 역시나 적의 함정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때 황제는 다시 계월을 찾습니다. 계월아, 나라가 위험하다. 다시 갑옷을 입어다오. 계월은 그 길로 안방에서 나와 다시 장군으로 변신합니다. 남편 보국은 계월의 휘하 장수로 들어오는데 계월은 전장에서 보국을 정말 엄하게 다스립니다. 보국이 조금만 실수해도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된 보국을 구하러 나타나 장수라는 자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디 쓰겠느냐라고 일갈하죠. 보국은 부끄러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며 결국 계월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개월은 반란군의 머리를 베고 나라를 구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최고의 관직인 위국공의 지위를 내리고 그녀의 가문을 명문가로 세워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국은 이제 더 이상 개월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능력을 존중하며 비로소 평등하고 화목한 부부관계가 만들어지죠. 개월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어떤 남자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님을 다시 극적으로 만나 효도를 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이야기는 아주 꽉 찬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쓰였다는 게 믿기시나요? 당시 여성들은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지만 소설 속 개월은 전장을 누비며 황제와 단판을 짓고 남편을 부하로 거느립니다. 이는 당시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이 느꼈을 대리만족과 해방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하죠. 여자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실력만 있으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홍계월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홍계월은 단순한 문학 캐릭터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당당한 인간상의 상징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홍계월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시원한 청량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홍계월처럼 시대를 앞서간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여성의 지혜로 나라를 구한 박시전의 주인공 박시부인의 이야기를 준비해볼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우리 문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